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0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국민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사면은 한 정치인의 복권을 넘어 정의와 상식이 다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대표는 정치적 탄압과 왜곡된 보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왔는데요. 이번 복권은 그 과정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8.15 특사라는 역사적 날에 맞춰 이루어진 것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지향하자는 뜻이 반영된 겁니다. 조국 전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봤고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광복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다시 국민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내고 상식과 원칙의 정치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그 변화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80주년 광복절은 과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자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복권이 더 나은 정치와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단언을 해주신 동료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 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정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도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당을 이끌어주신 옆에 계신 김성민 우리 권한대행님, 또 서왕진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야 시간에 이 먼 곳까지 와주신 당원 동지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였는데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전용 별장이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단순 의혹이 아니라 법무부가 자체 조사 끝에 확인한 불법 행위인데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구치소 안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반입해 윤석열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면회 때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와 윤석열에게 건넸다는 건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구치소 내 휴대전화 반입은 국가보안과 직결된 사안이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외부와 직접 연락하며 구속의 실질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데요. 전직 대통령이자 내란범이 된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외부 세력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을 정면으로 조롱한 범죄인데요. 윤석열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접견만 무려 348건, 시간으론 총 395시간 18분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7.6시간씩 면회를 했다는 계산입니다. 일반 수감자가 주 1회 1시간 면회도 힘든 현실과 비교하면 구치소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사랑채 수준인데요. 얼마나 많은 특혜와 편의를 봐줬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다 별도 접견실 제공과 에어컨이 빵빵한 사랑방, 배달 음식까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내란범 VIP 패키지가 운영된 셈인 거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제 와서 재구속 이후로는 특별 대우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52일간 자행된 불법 특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제는 안 해줬다는 걸 성과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별도 접견실 제공 문제도 더 짚어야 하는데요.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이유로 윤석열만을 위한 공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이란 게 결국 윤석열의 안전과 편의였던 건데요.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애초에 구치소 문 밖에 버린 겁니다. 결국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는데요. 하지만 교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52일 동안 불법 특혜를 제공하며 윤석열의 충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휴대전화 밀반입까지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윤석열의 구속을 껍데기로 만든 공범입니다. 교체는 시작일 뿐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파면이 답입니다. 또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 동안 도대체 법무부 장관은 뭘 했느냐는 거죠. 정성호 장관은 52일 동안 이런 불법과 특혜가 자행되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똑같은 공범인데요. 장관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교정과 수용 행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 책임을 물어야 맞는 거죠. 더구나 윤석열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요. 내란 특검이 3차례 시도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드러난 특혜만 해도 불법 휴대전화 사용, 하루 7, 8시간씩의 장시간 접견, 별도 접견실 운영, 에어컨 완비, 배달 음식 제공인데요. 이게 내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면 뭘까요? 권력을 잃고도 곳곳에 심어놓은 충견들이 주인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데요. 이래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한데요. 김현우 전 구치소장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구치소 내 불법 특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문책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서 누구와 무엇을 얘기했고 불법 휴대전화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현우 구치소장이 교체된 건 늦었지만 다행인데요. 그러나 교체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52일간의 불법 특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관련자 전원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내란범이 구치소에서도 제왕처럼 군림하는 시대를 끝내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합니다. 법무부 장관부터 구치소장까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구치소가. 법정에도 뭐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윤석열은 거기 가만히 들어 앉아 있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에서 계속 아침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접견실도 아니에요. 접견실도 아니고 사실상 그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방에서 변호사 접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특혜가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 1차 방문 때 접견 기록도 검토해서 특별면회도 주 1회를 초과한 그것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실 1회를 초과하면 구치소장이 결정을 해서 이 지방교정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2차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나서는 조금 특별접견 자체가 이제 뭐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면서 그 변호인 접견이 접견실이 아니라 뭐 사랑방이고 휴게 공간에서 이용했다라는 제보와 증언 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은 그 조그만 자기 왕국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접견 시간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11시 뭐 9시부터 이 9시부터 18시까지 접견하는 기록들도 너무 많고요. 뭐 한 11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접견하면 그래서 제가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먹는 거죠. 접견하면서. 그거를 이제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뭐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답변은 하고 또 해당 그 점심 식사를 보관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수용자를 위해서 급식 시설이 그 음식물을 보관할 리가 없는데 안 먹고 그냥 밖에서 그 들어오는 변호사가 들고 먹을 것 음식 먹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라고 의심은 되지만 뭐 확인은 그건 확인이 안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교도관들은 알 거 아니에요. 뭐 먹는지는. 알겠죠. 네. 이거 한번 그것도 서울구치소 제대로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이상하구만 진짜. 진짜 이상하구만. 네. 네. 야, 저는 구치소장만 바뀌어도 윤석열 체포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은요.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생활,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들을 다룬 음성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을 들어보면 뭐 특별대우 논란부터 시작해서 구치소장의 역할, 또 공정성 문제까지 여러 질문에 던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자료들 속에서 서울구치소가 뭐랄까 윤석열 전용 호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묘사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사랑방이라는 휴게 공간이 있다는데 여기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엄청 길죠? 변호인이랑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점심때는 변호사가 외부 음식, 그러니까 배달 음식 같은 걸 가져와서 같이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구치소 측은 이거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고 합니다만 자료에서는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요. 병원 외출도 잦았다 이런 말도 있네요. 이런 주장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죠. 자료들의 주장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바로 이 김 소장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요. 그 강제구인 시도 때 CCTV 영상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거부했다거나 또 특검 소환이나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규정상 해야 할 징벌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징벌방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주 1회로 정해진 특별 면회도 그 이상으로 허용해줬다는 지적도 있고요. 뭐 정권 교체 후에는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자료 속 일부 발언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구치소장이 사실상 이전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니냐. 구치소가 무슨 정권 교체 안 된 해방구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 강제구인 시도 실패 얘기도 참 좀 놀랍던데요. 자료에 전직 교도관들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수감자가 옷 벗고 저항해도 여러 명이 붙으면 제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네, 그렇죠. 수갑 채르고 담요 같은 걸로 덮고. 그런데 뭐 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한 것도 아닌 윤석열 한 명을 교도관 여럿이 제압 못했다. 이게 참 자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교도관들이 정말 제대로 제압하려고 했는지 또 구치소장의 지시는 어땠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강제구인 시도 당일에요. 변호인들이 도착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요? 네. 공식 접견 시작은 9시인데 8시 반쯤? 그러니까 훨씬 일찍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락을 해준 걸까요? 그게 의문인 거죠. 누가 이렇게 일찍 알려줬을까? 자료는 구치소 안에서 누군가 미리 정보를 줘서 법적 대응 준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 가능성. 네. 물론 김현우 소장 본인은 연락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변호인들이 나타난 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료선 목소리들은 김현우 소장뿐만 아니라 그 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김현우 소장을 당장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가 아주 거세요. 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윤석열의 이런 식의 법 집행 거부, 이게 계속될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핵심 요구사항이죠. 더 나아가서 CCTV 영상 보존 기한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전에 관련 영상을 전부 공개하라는 요구도 아주 강합니다. 아, 공개 요구도요? 네, 이걸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왜 구치소장을 교체하던가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를 빨리 안 하냐는 의문이죠. 자료 속 발언자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교정행정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전 정권의 어떤 영향력, 이걸 청산하는 시험대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서울구치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 심각한 불공정 문제, 특별대우 논란들, 이게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김현우 구치소장의 역할 문제하고 또 법무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요. 법 절차를 지키려는 시도와 또 이걸 가로막는 듯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 사이의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특히 이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력 핵심에 있던 인물과 관련된 문제에서요. 기존의 어떤 제도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묻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대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